예, 이어서 계속하겠는데요. 그, 요번에는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실습을 하는 데서만 그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즌 어플리케이션 중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지 좀 이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 모델이 제공이 되는데요. 타이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UI가 있는 거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이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메인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메인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이제 이 서비스 웹 app 메인 서비스 app 메인이라는 게 부르면 메인 루프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엑시트가 할 때까지 계속 루프로 돌고요. 보통 그 코드도 이렇게 루프로 도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프라는 부분이 이제 일어납니다. 루프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데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꼴배 함수고 여기에다 크리에이트하고 app 컨트롤 터미네이트를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실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크리에이트 이제 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앱 컨트롤에 의해서 이제 러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끝날 때 터미네이트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왼쪽에 크리에이트를 한 상태로 되고 이 에픽 서비스 앱 컨트롤로 하면은 러닝 크리에이트 된 거를 러닝이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끝날 때 이거 불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러닝 상태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동작을 하게 돼서 이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꼴백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그래서 실제 이거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넣고 이렇게 하면요. 어, 맨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되고 컨트롤 되고 마지막에 터미네이트 됩니다. 이 불러지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넣어진 순서대로 터미네이트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이 런닝 상태에서는 에픽 컨트롤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EFL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타이젠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프로그램 방식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벤트를 체크 처리하는 루틴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이 코어 메인 루프라고 합니다. 어, 이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타이젠을 EFL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
그 아이들에서 이벤트가 오면 이렇게 처리하는 식의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 구조로 가지고 와서 그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 메인 루프가 이제 계속 돌면서 이제 처리하는 식의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메인 루프에서 처리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것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미리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코딩을 해놔서 뭐 스위치의 케이스로 받아갖고 처리를 하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요번에는 이제 타이머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웹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타이젠 쪽에 웹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생성이 되면 크리에이트하고 러닝하고 펄스 되면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네,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등록을 시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좋은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웹이 이렇게 크리에이트 되고 이렇게 런닝 돼서 터미네이트 되면 여기 런닝에서 웹 컨트롤 쪽 런닝에서 이벤트들을 처리합니다.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거를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벤트 드리븐을 해서 마우스 이벤트나 키보드 이벤트도 여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 이코의 타이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타이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타이머는 이코어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코어에는 그 타이머, 아이드, 엔터, 아이드, 엑시트, 애니메이터, 짭, 이벤트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이 사용하는 API가 이코어 타이머 애드라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만의 그 함수를 여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로 해서 2초 뒤에 뭐 이걸 실행시켜라 뭐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등록할 때 이게 이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타이머를 이렇게 여기다가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딜리트 시킬 때는 에코 타이머 딜리트 해갖고 자기 타이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콜백 핸들러를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삭제시킵니다. 타이머에서. 그러니까 이 10초라고 10이라고 되면 10초마다 이 콜백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이제 이 데이터는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다가 파라미터 넘기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채우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우선은 이제 타이머 변수를 선언을 하고서 그 타이머 변수에다가 이 서비스의 컨트롤에서 이제 애드를 하면 2초마다 이 타이머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머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번에는 그 파라미터는 널로 했네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 시간 간격으로 이제 2초마다 2초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딜리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등록한 이 마이 타이머 CV가 이겁니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여기다가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LED를 켤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앱 터미네이터 부분에 이 삭제 부분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소스를 반환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그를 보면요, 예, 이 로그를 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이제 동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있고 동작이 2초마다 동작이 되죠. 동작이 되고 끝나고 이런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런 예제는 이렇게 예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이 부분이 나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이 AP 크레이트하고 컨트롤 부분에 이 컨트롤 부분에 타이머를 애드 시켜 놓습니다. 내가 만든 타이머인데 이게 내가 만든 타이머의 그 펑션이고요. 타이머의 펑션이라서 이렇게 나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로 했는데 뭐 LED를 켜거나 뭐 어떤 특정한 동작들을 반복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하고 이제 터미네이트 부분에 이제 딜리트 시키는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라이프 사이클 종료되면 이 타이머를 자원을 반환을 정상적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메인 루프 아까 메인 되면 서비스 메인을 돌면 메인 루프가 실행이 되는데 해서 이렇게 타이머가 등록해 놨으면 이런 식으로 타이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런에서 있고 이 타이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만 처리를 해서 원래 이제 아이들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타이머가 들어오면 깨어나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지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은영 그 타이젠 팀의 이은영 씨가 이은영 님이 그 작성을 한 거고요. 로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로고 H는 리소스 H 쪽에 이게 로고 태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어플의 로고 태그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ICC로 하든 헬로 월드로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D로그 유틸이라는 거에서 얘만 이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어플 있고 근데 쉘을 통해서 이제 보는 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오픈 셀을 눌러서 그 오픈 셀을 눌러서 SDB라는 그 로그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D를 이용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위해서는 I로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형태가 틀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워닝이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이제 로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싶은 로그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태그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로그를 필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로그 태그가 됩니다. 이 로그 태그가 돼갖고 이거 D로그 유틸이라는 옵션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SU로 들어가서 이제 타이젠으로 들어가시면 루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젠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D로그 UT ICC하고 이제 앰퍼스트로피를 넣어주시면
이 해당되는 로그가 올라옵니다. 그 루트 권한을 해야 되고 나가고 싶으면 그 FG를 해서 컨트롤 C를 눌러야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매니저 통해서 이제 이 SDB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오픈 더 셀이라고 메뉴가 생깁니다. 이렇게 오픈 더 셀을 하면 SDB로 해서 SDB가 스마트 디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자인데,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서 SU로 해서 루트 권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젠이라고 넣으시면 이제 루트 에피모드가 타이젠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D 로그 유틸 그래서 아까 로그 태그 자기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태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해당되는 로그를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중에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으면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RCC에 대한 하면 그 소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보면은 이제 메인이 있고 나이프 사이클로 작성된 이런 크레이트나 타메이트 컨트롤 있잖아요. 여기 D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쓰시면 아까 D로가 RTC 하면 이 로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되는 로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타이젠을 공부하면서 이제 괜찮은 사이트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별거 아니고 그 타이젠의 실제의 그 가이드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젠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타이젠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저기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게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UI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UI가 있는 경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UI가 있는 경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ET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개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IoT 용어도 만들 수 있고 웨어러블 만들 수 있고 모바일 TV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식의 용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좀 와닿지 않는데 이게 봐서 뉴로 하고 타이젠 프로젝트 뉴로 해서 보면 이 템플릿을 우선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템플릿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도 있고 웨어러블 TV 동작하는 거 이게 IoT입니다. 이게 IoT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게 핸드폰 쪽으로 할 건지 아니 TV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계 와처 쪽으로 할 어플리케이션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드 6.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쪽 언어를 쓸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이제 UI가 있는 거 아까도 EFL 나왔지만 하고 이제 서비스 이게 UI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백그라운드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ICC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시키면 요번에는 UI가 있는 걸 생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소스 부분하고
리소스 부분하고 소스 부분이 있고 구조는 같습니다. 리소스 부분이 있고 이 소스 부분의 메인을 보시면 메인도 이렇게 같죠. 라이프 사이클은 같습니다. UI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웨어러블 할 건지 모바일, IoT, TV. 저희는 IoT, TV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IoT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IoT 개발 하는 거는 라즈베리 3나 4에서 이제 저희가 올려서 사용하는 게 이제 IoT 쪽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를 보면요. 다음에는 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할 줄 아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좀 나와서 로그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빌드하는 법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어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